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포가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분포가 있는데 이걸 정확히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어주다. 근데 민맥스 스퀘어나 아니면은 그 스탠다르디제이션으로는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대문자 f는 뭐냐면은 내 원래 변수의 CDF입니다. 대문자 g는 뭐냐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함수의 목표로 하는 분포의 CDF입니다. 거기 마이너스 1이 붙었다는 거 뭐냐면은 그거의 역함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그 CDF 그 안에 해당되는 그 퍼센타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 타겟을 하는 그 CDF의 역함수를 넣게 되면은 나오는 값이 y인데 이 y는 내가 원하는 정확한 분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히스토그램으로 나와 있죠. 히스토그램. 내가 이거를 가우시안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내가 바꾸고 싶어. 얘의 CDF는 뭐냐면은 우리 아래처럼 그릴 수 있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이거 C 본에서 이 CDF 플랫 이런 거 하셨잖아요. 여기서 각각의 변수, 여기 변수 나오면 변수에 해당되는 그 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y 쪽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값을 똑같이 그대로 얘가 이제 g고 대문자 g고 얘가 대문자 f인데 대문자 g에 해당되는 그 y축 값에다가 해당되는 x값 변형시켜 준 거. 이게 뭐냐? 대문자 fx 하는 값이 뭐냐면 여기서의 값을 y축 값을 잃는 게 이 안쪽 부분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다시 거기서 해당되는 x값을 불러오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g의 역함수라고. 그지? 그럼 이렇게 하게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함수 분포로 내가 바꿀 수 있겠지. 0.2였어. 0.2에 해당되는 그 CDF를 읽었더니 0.18이래. 0.18에 해당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분포 CDF를 0.18에 해당되는 그때 X축 값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0.2였는데 0.2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0.94. 이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들에서 다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다 하잖아. 그러면은 내 결과인 그 값을 보게 되면은 얘가 정규 분포가 된다. CDF를 이용해서.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하신 게 빼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을 그냥 X 스케일을 바꾸려면 X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어디서 이해 안 돼서 김우수 씨 같습니다. 네. 정규 분포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중심극한 정리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어떤 기호 가중 선형 조합이라고 하면 그 예측해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면 정규 분포였으면 좋겠다. 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자연 관찰 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해도 오차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규 분포는 좋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방법보다 훨씬 더 엄밀한 방법인데 경험상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봤을 때 신경망 모델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신경망 모델 제일 간단한 민맥스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저류층을 모델링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구 통계에서 하는 관점에서는 나온 결과가 그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게 합당해야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만족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지구 통계에서는 반드시 이걸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하나 보면은 이게 실제 발전량이고 실제 온도인데 단변수예요. 그러니까 원 프리딕터, 원 리스판스인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경향을 따라가더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량이 아무래도 해가 떴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온도는 높은데 어느 시점에는 온도는 높은데 구름이 가려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미 온도는 높아져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값이 또 아래 떨어지러 나 있겠지. 이때 우리가 만약에 그 선을 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선을 이렇게 꺾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찾아가는 거 해봅시다. 리그레션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모듈이 여러 개가 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탯이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인데 거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딕터가 덴시티고 아웃풋이 포로시티인 경우 하면은 그때 해당되는 슬롭과 인터셉트를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슬롭은 뭐냐면은 여기 해당되는 B1에 해당되는 거고 인터셉션은 뭐냐면은 B0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 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리그레션. 이 선은 그러면 이때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하라는 게 뭐냐면은 B1과 B0를 해야 되잖아. B1과 B0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누가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 그게 그 알고리즘 안에서 결정하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가지고 있던 값을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값을 y 근데 이 i가 붙었냐면 이게 뭐 자료가 100개 있으면 총 100개의 y가 있는 거니까 실제 값이라고 값에 해당되는 이걸 하면은 이제 델타 y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러를 그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에러를 최소화시키면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합을 그러니까 에러의 합을 최소화해야 되잖아. 근데 단순히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게 되면 어떤 건 포지티브 에러고 어느 건 네가티브 캔슬 아웃 되잖아. 0이잖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걸 제곱을 해야 하는 거지. 제곱하면 어떤 성능이 있냐면은 일단은 모든 값이 다 0보다 커지지. 음수여도 양수가 되고 양수여도 양수가 되는 거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에러가 1인 거랑 2인 게 있었어. 그지? 1이나 2가 있었어.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1은 1이 되고 2는 4가 되지.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내가 그 가중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한 값에서 멀어진 애들일수록 더 민감하게 얘를 맞추려고 얘는 수를 바꾸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풀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실제 데이터에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걔의 제곱을 모든 n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다 더한 거. 이걸 우린 최소화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내가 최소화하고 싶은 함수를 뭐라고 말을 하면 로스 펑션이 나옵니다. 로스 펑션.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한다 혹은 모델이 그 데이터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잘 짜여진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가 맞춰 나가는 거야. 뭘 맞춰 나가냐면은 그 모델의 파라미터인데 이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B1과 B0밖에 없다. 이해하고 있어, 신혜 씨?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L2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L2놈. 제곱세 L2놈이고. 근데 어떨 때는 절대값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의 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L1놈이라고 해. 이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처음에 우리 쓸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이걸 쓴다. 이 형태를 쓴다. 값이 이제 오차 큰 애들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 방법을 쓴다. 또 이게 또 말이 되냐면 얘는 또 일종의 그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그 우리 그렇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상정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하튼 디스턴스 상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정의하죠? 여기가 이제 x1이고 x2면은 이 거리 x는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이게 되는 거냐니?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최소 거리다, 최소 거리.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뉴욕에 있어. 맨하탄이 뉴욕이잖아. 그러니까 뉴욕에 있다. 뉴욕에 있으면 여기 가는 사이에 뭐가 있어? 빌딩들이 막 있을 거라고. 빌딩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빌딩은 가로질러 갈 수 없잖아.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리를 잴 때 최소 거리를 못 재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새로운 거리 얘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고 맨하탄 디스턴스. 얘는 뭐냐면은 x1의 절대값을 x2의 절대값을 더한 것 같지.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맨하튼 디스턴스라고 하고 위에 쓰는 거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고 L1 놈, L2 놈 얘는 절대값이 된 제곱이잖아, 그지? L1 놈, L2 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L1, L2 말고 그러면 L3도 있고 L4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걸 뭐라고 하면 P 놈이라는데 P 놈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해야 된대. 3승이면 3분의 1, 3분의 1 제곱하고 4승이면 4분의 1 제곱하는 건데 이제. 근데 이제 많이 쓰는 게 L1 놈, L2 놈, 뭐 여러 가지 놈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수학적 정의가 그래요, 수학적 정의.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할 거 뭐냐면 L2 놈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학습을 시킨다. 근데 이제 아까 맨하튼 디스턴스랑 이 유클리드 디스턴스 차이가 있는데 보면 뭐가 더 좋으냐? 이거 절대값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 생기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지. 첨점이라고 하죠, 첨점 생기잖아. 얘는 이렇게 절대값이 이게 튕겨 나가잖아.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게 이제 로스 함수를 줄여 나가는 입장에서 솔루션이 언스테이블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얘는 그냥 제곱이니까 모든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이쁜 모양이 나오니까 함수니까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애들에 가장 민감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 제일 큰 애가 하나 생기면 이제 걔만 맞추려고 전혀 이 트렌드가 맞지 않은데 사실 얘도 앞에 거 보면 얘도 잘 맞추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맞추려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걸 내려왔잖아, 그지? 로버스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큰 아웃라이어 같은 게 하나 껴 있으면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오히려 또 덜 민감한 게 오히려 얘가 덜 민감하지. 아웃라이어 있으면 그래 걔는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 얘부터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 맞춰서 할 때 얘는
이렇게 구름기내가 있어서 구름기내도 무조건 맞춰야 돼가지고 지금 데이터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어널리틱 솔루션이 항상 있는데 얘는 그 좀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B1, B0를 이제 찾냐 끝인데, 자 우리 B1, B0를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이거 찾아? 이게 최소화 될 거 아니야, 그죠? 얘 어떻게 최소화되는, 여기서 최소화되는 B0랑 B1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냐면 일종의 B1과 B0도 되는 함수라고. 얘 최소값 찾는 방법 어떻게 돼? B0랑 B1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거야. 둘과 0인 지점이 최소일 때, 그지? 그러니까 그때를 찾는 거라. 여기 처음에는 B0에 대해서 미분해봐요. 한번 이제 빼가지고 미분하면은 간단히 이렇게 된다고, 그지? 좌우를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미분한 값이 0이 되니까 0이 위와 같다라고 하면은, 그지? 그러면 이제 변수를 세 개를 분리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얘는 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B0만 있으니까 얘는 NB0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B0는 뭐가 되냐면 N분의 이렇게 되는 거냐, 그지? 내 원래 실제 Y값 마이너스 X1에다가, X에다가 그 B1을 곱한 값, 그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Y, Y 전체 평균 마이너스 B1 X 평균, 이렇게 한 거가 같아진다. B1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풀고 나서 나온 정의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나야 된다. B0는 Y 평균에서 B1 곱하기 X 평균 한 값으로 돼야지 얘가 최소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제 B1에 대해 미분을 해볼 거 아니야, 그지? B1에 대해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대. 또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앞에 거랑 달리 B0도 있고 B1도 있잖아, 그지? 이때 B0를 앞에 걸로 치환을 시켜줘. 앞에서 나한테 치환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이제 복잡하지 않아. 여기 아닌 거 풀면 되잖아. 이거 Y바 X1, 그다음에 X바 X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개를 풀어줬어. 이제 두 개를 묶어주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묶어준다고. 근데 묶은 걔네들이, 근데 오른쪽에 묶은 애들은 B1을 뺄 수가 있잖아, 그지? B1을 뺀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그지? 얘 안에 거 보면은 보세요. 여기 안에 거 보면은 B1이나 B0가 있어. 계산할 수 있지? 얘도 계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 이걸 반대로 옮겨가지고 나눠주기만 하면은 B1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B1을 먼저 계산하고 B1이 계산되면 뭐야? 이걸로 B0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B1도 계산할 수 있고 B0도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게 아까 앞에 보였던 그 식이다. 이제 컴퓨터 꺼내서 아 이거 다 다운 받으시고요. 여기서 프리프로세싱 여기에 원미 루프 201511 돼 있는 이거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건데, 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이거 뭐냐면 2015년 1월 1일 날 태양광 발전을 기록했더니 아래쪽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정부터 새벽 3시, 6시, 이제 6시에서 7, 9시 사이에 해가 떴으니까 이제 발전이 시작돼서 왔다가 해가 지는 시간 오후 5시 되니까 이제 꺼졌다고. 이 발전량인데 발전량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에서만 내가 보려고 하니까, 해가 지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9시 이후랑 오후 2시까지만 내가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 가져오게 하는 게 이걸 하는 겁니다. 아래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간이 이거 이상인 거 혹은 시간이 이거 이하인 것만 가져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실행하고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딱 그 잘려 있죠. 앞에 거에서 잘려가지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내가 값을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전량을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죠? 이거 따라왔어요? 그럼 얘를 이제 스탠다드이즈 시키고 노멀라이즈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밸류스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를 스탠다드이즈 시킨 x를 계산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영찬?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돌렸어 지금까지.
이제 발전량을 내가 이렇게 불러오면은 얘를 스탠다디제이션 하려고 하면 스탠다디제이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편차를 구하고 그거를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죠? 그런 편차로 나눈다. 하는지? 이렇게 나오면 확인할 수 있죠. 위에 원래 분포가 이제 10kW에서 45kW 사이로 움직였던 거를 우리가 지금 아래와 같이 평균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 1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 영과 1 사이에 딱 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내가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2를 곱하고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제는 이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가우스 함수의 CDF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가우스 함수의 CDF는 그 함수가 있어가지고 스탯이라는 패키지 안에 함수가 있습니다. ICDF라는 여기 있거든. 역함수 인버스 ppf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ppf 사이파이가 없으면 이제 사이파이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이파이 이 이름이 아니라 pip 사이파이는 사이파이가 아니고 사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제가 끝났으면 아래 걸 이용하면 그 근데 함수의 y 값이 0인 CDF에 그럼 뭐가 돼야 돼? 가우스 CDF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y 값이 0인의 그 x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되잖아.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거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우스 함수 전체는 점근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상항 x 변수의 상항과 하한이 없어. 이게 무한히 커질 수 있고 무한히 작을 수 있다고.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에러를 내뱉어야 주거나 아니면 얘가 음수라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라고 아마 알려줄 것 같아. 봅시다. 음의 무한대로 알려주는지 아니면은 0은 계산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음의 무한대로 알려주지. 음의 무한대로 알려주고 0.5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0.5. 0.5의 가우스 함수의 CDF의 역함수 0.5로 하게 되면 딱 중심에 있는 값이 나잖아요. 예? 표준 정규 부호에서 중심에 있는 값이 뭐냐면 0이잖아요. 0. 그래서 0이 나와야겠죠. 0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지. 네. 이거 활용하면 그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x라는 변수를 바꾸는 게 되겠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리그레션에 와서 여기 자료 불러오고 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문자로 기록했을 때 문자를 다시 파이썬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의 객체로 바꿔주는 시간의 형태의 자료 형태로 바꿔주는 걸 아래에서 한다고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이때 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 봤더니 근데 이렇게 해가 이제 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왔냐면 해가 지는 시점에서는 해가 지고 나도 온도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그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 잡열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까지만 보면 아까처럼 나왔는데 오후 6시까지 보게 되면 이게 안 나오네. 그래서 오후에서 2시까지만 봤던 것 같거든. 오후 2시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오후 2시까지만 봤지. 오후 2시까지 왔으니까 오후 2시까지만 봅시다. 오후 2시까지만. 오후 2시까지 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까 우리 오후 6시 넘어가게 되면 온도는 높지만 그러니까 아직 따뜻하긴 한데 해는 이미 져버린 경우가 있는 거지. 하루 중 제일 온도 낮은 시간이 몇 시야? 낮은 시간. 새벽 1시? 몇 시일 것 같아? 하루 중에 제일 온도 낮은 시간. 해 뜨기 직전이지, 해 뜨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온도가 낮아지잖아. 새벽 6시에 제일 춥다고. 그래서 해가 뜨고 나면 그때부터 따뜻해지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 해가 뜨고 있긴 하지만 온도가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 또 이게 보면은 이제 다 잡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기도 데워야 되고 그 바닷물도 데워야 되고 데워가지고 하루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가 지고 나서도 온도가 바로 영도가 되잖아. 하루 중 제일 따뜻한 시간은 이제 그 오후 2시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해가 정남쪽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 정남쪽에 있는 걸 조금 지났을 때가 제일 따뜻하고 왜냐면은 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달궈진 상태에 조금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해는 이제 정남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긴 했지만 그때 제일 따뜻하다. 그래서 오후 2시나 1시쯤에 12시가 제일 따뜻하진 않다고. 그래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계산하는 게 슬롭 계산하는 거고 아래 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울기에서 그려보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R2 스퀘어라고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게 1이 가까울수록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을 때 나온 이게 많이 따라가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을 찾아봐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버려야 되는 지표라고 봅니다. 돌아가긴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해보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없다. 사이클론이 이거 아래 거는 이제 다른 모듈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까 다시 프리 프로세싱 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건 스탠다드 디시전은 그지? 이거는 내가 해본 거잖아, 그지? 이 스탠다드 디시했던 그 변수를 다시 원래로 복원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원시켜 줄 때 필요한 변수들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 식 있잖아. 이 식을 반대로 정리하면 되거든. 옮겨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원래 값에서 표준편으로 곱해주고 거기에 평균을 더하기만 하면은 새로 원래 값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복원이 된다고.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만 y 값도 이게 변형된 값 형태로 우리가 예측하고 나서 내가 그걸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줘야 된다잖아. 그럼 복원시켜 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 식은 있는데 그러면 복원시켜 줄 때 필요한 게 뭐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 원래 평균과 표준 편차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럼 이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드하게 코딩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코딩 안 해도 되고, 이 패키지가 있어. 사이클런이라는 걸 쓸 건데, 이거 어떤 건데? 자, 이렇게 설치하면 되거든. scikit-learn. 이게 그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고. 했어? 시내식 다 됐어요?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이클런에 이미 하는 거 방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사이클런 방금 그 제가 설치한 이름과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르게 했는데 근데 이거 실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sklearn이라 돼 있거든. 그 안에 하는 이 모듈이 있어. scikit-learn.preprocess 모듈에다가 import 아까 했던 게 스탠다드제이션이지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저장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저장해 객체가 있어.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면 스케일러를 하는 변수는 아니고 아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기억하고 있을 어떤 게 돼. 그러면 이 스케일러에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변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핏을 하는데 일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을 한번 핏을 해줘. 그럼 여기 안에서 하는 거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것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밖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면 한번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내가 새롭게 이제 바꿀 이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러에다가 트랜스폼을 다시 해줘. 그리고 다시 내가 쓰는 함수를 줘. 그러니까 원래 있는 변수를 줘. 이렇게 되면 앞에랑 똑같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 적어봐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변수 하나를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다드 트랜스폼 시킨 거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되면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 x라고 돼 있는 거 하나 불러오게 되면은 x의 쉐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뭐 샘플 개수 뭐 예를 들어서 뭐 300개 샘플 개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쉐입을 하게 되면 x 쉐입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얘는 행이니까 총 300개의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얘의 그 디멘전을 보면 n dim 하면은 1이야. 2가 아니라고. 이걸 우리 사이클론은 안 받아줘. 사이클론은 반드시 얘는 이제 하나 이상의 변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받아야 되는 어레이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기는 이제 로,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니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처들인데 얘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지금 없다고. 이건 1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쉐입을 바꿔야겠지. 넘파이에서.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피처가 2개, 3개, 4개, 5개인 애들도 우리가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금 이제 X의 쉐입을 보면 300개는 찍었는데 301개 있네, 그지? 301개에 지금 이 없다고 뒤에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리쉐입을 해서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아까 301만 있었던 거랑 301,1이랑 아예 다른 거야. 우리 301,1 형태로 줘야 된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줘야 되니까 앞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하면은 자, 이걸 변수를 이렇게 미리 바꿔주고 다시 이걸 아래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한번 미리 바꿔줄게. 바꿔주고 이거 돌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까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지. 이거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하면 아까 어렵게 평균과 표준표를 외웠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스케일러를 우리가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잖아. 얘에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씌우게 되면은 다시 원래 자동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료 형태를 줘가지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 표준표 좌표라니까 평균 표준표를 계산하는 과정인 거고 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평균과 표준표가 0과 1이 되게 바꿔주는 과정인 거고 얘는 이제 나온 결과를 다시 인버스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했지? 원래는 이렇게 위에처럼 방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맥스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민맥스도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from sklearn 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ar라는 게 있어. 얘도 근데 이제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아주 저장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위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러인데 얘는 이제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이고 싶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이는 스케일러라는 뜻인데 이거 스케일러가 있으면은 마찬가지 x 변수를 주고 그다음 아니 먼저 이렇게만 하고 먼저 변수만 준 다음에 이제 한번 변수를 이제 알려줬으면은 그때는 트랜스폼을 해야 되고 그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는 다시 우리 원래대로 복원시킬 때는 인버스를 이용해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런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제 변수 이렇게 변형시킬 때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직접 코드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fit, transform, inverse transform. 이거 숙제 이거 하는 거 숙제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전까지 숙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이클런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놓고 보통 씁니다. 이거
자, 이제 여기 와서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이라는 데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시 보면 아까 온도에 따른 파워 양이니까 온도랑 파워를 이제 각각 x랑 y로 저장하는 거죠. 여기 위쉐입을 왜 했는지 알겠지? 이제는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든 이제 컬럼 수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맞게 나머지는 다 채워 이런 뜻이니까 보통 이제 앞에 걸 마이너스 1로 두게 되면은 자료 개수만큼 자동으로 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걸 x로 하고 이걸 y라고 하면은 자 앞에 거랑 굉장히 유사해. 먼저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지?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이제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져. 해야 될 거 뭐냐면 B1과 B0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B1과 B0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거라고 아까 수업 시간에 PPT에서 아까 뭐 미분하고 해가지고 계산한 거잖아. B1 계산, B0 과정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그럼 계산하고 나면은 B1과 B0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변수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예측값을 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사이클런의 매트릭에 보면은 민스퀘어 에러라는 게 있는데 MSE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 모든 값들의 오차의 제곱사의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걸 실행을 하면 앞에 거랑 똑같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랑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이파이의 스탯이라고 하는 그 모듈 안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아래는 사이클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 거로 이제 보면은 이게 사이클런이 더 앞으로 더 확장성이 좋으니까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각각 우리가 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면 모델을 맞춰놓고 나면은 이 모델의 그 인터셉트는 이렇게 보는 거고 코에피션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 거는 뭐냐면 원은 아까 앞에랑 똑같은데 x2는 뭐냐면 온도의 제곱값을 내가 x2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델 다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3제곱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더 잘 맞추겠지. 이렇게 맞춰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MSE가 줄어들고 있죠. MSE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고 어디서 안 돼? 프리 프로세싱 아니면 리그레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총 3개가 있어요. 안에서 하나, 둘, 3개가 있으니 맨 위에 거. 위에 건 똑같이 나와야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라니까? 위에 거? 얘가 잘못 나왔어? 왜 어떻게 나왔지? 네. 그거 아까 여기 다시 오후 2시로 맞춰뒀어요? 오후 2시까지만 하자고 해요. 이제 문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위에서부터 다시 불러와서부터 다시 해볼래요? 그러니까 불러와서부터 아니까 다시 해보. 그러네. 다시 할 때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니까 이렇게 나오기 맞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여기 뒤에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건 12시까지 했나 봐요. 12시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해봤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안 할 거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만약에 내 변수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했다. 야, 변수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거 하나 예지만 보여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이 실제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는 내가 쓰고 싶은 자료 쓰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이 사실 무슨 자료 쓸지 나는 내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많더라고. 이게 뭐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봤더니 칼럼 이렇게 뭐 자꾸 뭐가 많죠, 많죠. 근데 보면은 이제 윈드 스피드라는 게 있으니까 윈드 스피드 하나 가지고 또 어, 여기가 그 템퍼처가 앰비언트 템퍼처 C 뭘 좀 가지고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거 쓸게요. 솔라 말고 저기 솔라팜 자료 혹시 기억나요? 솔라팜 자료 그냥 한번 불러와 볼게요. 나도 어떻게 생긴지 기억 안 나니까 한번
솔라팜 자료는 이거밖에 없어. 보면은 마지막 게 우리가 예측하는 값인 거고, 그죠? 왜 나머지 것들은 보면 바람의 세기, 압력, 휴미디 다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마지막 예측을 맞추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 프리딕터가 뭔지, 리스판스가 뭔지만 잘 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DF 헤드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리 프로세싱부터 해야지. 내 모든 프리딕터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돼.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DF 모든 거 다 선택하는데 마지막 것만 빼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마지막 컬럼만 선택 안 하고 나머지 다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 거 뭐가 되냐면 df 얘를 가져와야지. 그리고 얘를 밸류스로 바꿔야 되고 밸류스를 바꾸고 나서 리쉐입을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1. 자, 혹은 이제 df 컬 하게 되면 df 컬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거 하나만 빼고 모든 게 다 내 컬럼 이름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원래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만 뒤에 땡땡 하고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마지막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넣는 거야. 이렇게만 된다고. 그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넣어줘도 되지. 모든 컬럼 중에 마지막 거 하나 빼고 다 하겠다. 그럼 얘를 밸류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지? 그럼 얘를 원래 리쉐입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리쉐입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밸류스 잡아올 때 컬럼이 하나 이상이잖아. 그럼 넘파이로 변형될 때 이미 컬럼이 있어. 그러니까 2개 이상이면 301,2가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X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 1000,12가 되네. 1000,12가 된다고.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리쉐입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이거를 리쉐입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X 변수들이랑 Y 모든 변수들을 넘파이로 불러왔잖아. 그지? 항상 우리는 넘파이로 모델 학습시키고 결과를 본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게 뭐야? X 변수, Y 변수를 한번 자료를 잘 못 챙기니까 한번 자료를 보고 혹시나 비현실적인 값이 있으면 아까 트렁케이션을 먼저 해야 되지만 뭐 그걸 했다 치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했다 치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스탠다드 트랜스폼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from 사이클런에서 프리 프로세싱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내 스케일러는 X를 위한 스케일러가 있고 Y를 위한 스케일러가 있겠지.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Y를 위한 가로.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은 여기에는 뭘 해야 된다고? 자료를 주면 되지. 그러면은 평균과 표준 표차를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 표차를 다 저장할 거라고 자동으로 얘가. 그죠? 하고 나면은 또 뭘 해야 돼? X를 내가 그러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std라는 변수로. 그죠? 그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줘야겠지. 내 X를. 그러면 이제 모든 X가 각각의 평균과 표준 표차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X 언더스코어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 얘는 뭐냐면은 모든 숫자들이 0과 1이라고 하는 평균과 표준 표차를 따라서 함수가, 그러니까 변수가 생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 마찬가지로 스케일러 Y를 해서 트랜스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 끝났다고. 그럼 이제 선형 회귀 분석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사이클런에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 안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이게 있었으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내가 나의 모델이라고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해야 되냐면은 이번에는 B1과 B0만 있는 게 아니지. B0 있고 B1부터 B12까지 있다고. 각 변수마다 경사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델 내 이 변수 X랑 Y를 동시에 준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B0부터 B12까지 얘가 계산하는 게 이 과정이야. 아까 앞에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의 예측 결과는 모델 X. 근데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아씨 뭐야.
아래처럼 하면은 위에서 값을 바꿔줄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그 x 값을 주는 게 아니라 x의 정기화된 변형된 값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변형된 값으로부터 변형된 값을 예측하는 거고. 근데 이 예측 결과는 실제 값이랑 다르잖아. 그럼 얘를 다시 불러줘야 되니까 아까 근데 약간 스케일러 중에 우리가 y를 위한 스케일러가 있었잖아. 그치? 거기에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과를 주면은 결과가 실제 예측 결과가 되겠지. 왜 안 되지? 네, 이렇게 했으니까 됐더라. 그죠? 그러면 실제 예측 결과랑 실제 그 y 값이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 궁금할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 PLT 스캐터를 할 건데 x축은 실제 우리가 방금 예측한 값이 이제 x축이고 y축은 실제 y 값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보면은 다음 같이 나온대. 잘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내가 그린 그 그림이 뭐냐면 x축이 나의 예측치고 y축이 실제 y란 말이야. 만약에 이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1대1 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지? 이게 기울기가 45도인 선이 위에 모든 자료들이 여기 위에만 있으면은 얘는 예측 결과가 실제 그 와기랑 정의값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게 멀어진 애들이 잘 된다는 건 뭐야?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죠? 지금 그린 게 이건데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로 태양광 발전되는 거를 예측해봤더니 여기서 PLT 엑스링 플롯 해가지고 0에서부터 3초 0에서부터 3초 이거를 빨간색 선으로 내가 그어주면은 자 이게 1대1 선인데 1대1 선에서 굉장히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측 결과 음수가 나온 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가지고 예측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실제 이 변수들이 여기 제 영향을 주는 다 똑같이 변수를 줬었나? 그러니까 영향 안 주는 애들 있으면 빼봐야 되겠지. 이제 그걸 빼보고 혹은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발전되는 양이 풍속과 혹은 습도나 뭐 풍경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선형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예측 결과 이렇게 나왔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학생은 나와서 얘네들의